한편 우리 주위엔 아직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20m 높이 상공에서 벌써 181일째 투쟁 중인 김재주 씨. 지금 택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지금 적용을 못 받고 있어요. 소정근로 시간이라는 것을 보통 3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일은 10시간에서 12시간, 15시간까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좀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개월 전 김재주 씨의 고공농성이 시작되면서 동료들도 함께 천막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김재주 씨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물을 데펴가지고 일주일에 이제 한 번 이렇게 물을 한 번 더 데펴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수건으로 닦는 거예요. 하필 추울 때 올라가셔가지고 지금 수염이 지금 너무 많이 원래 수염이 너무 많이 길었는데 지금 짧은 거예요 이게 지금. 소변 대변도 다 내렸고. 네, 다 봤죠.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산악금제입니다. 택시 기사들은 매일 일정액을 회사에 냅니다. 월급은 산악금을 내고 남은 돈과 기본급으로 구성되는데요. 문제는 기본급을 좌우하는 최저시급이 오를 때마다 산악금도 함께 오른다는 겁니다. 지금 전주 지역에 7,530원 올해 도입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임금을 또 동결시키고 최저임금에 위반이 안 되게끔 시간을 또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 4시간, 많으면 4시간 10분 이 정도로 또 줄여놓고 산악금은 오히려 5,000원 이상을 시켰어요. 거의 대부분 사업장. 그러면 임금은 제자리고 산악금을 또 이상시켰으니 임금 삭감이 5,000원이면 약 한 달에 12만 5천원의 산악금이 늘어나거든요.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되려고 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 택시 노동자들이 오직했으면 최저임금 인상시키지 말아라. 최저임금만 인상시키면 소정근로시간 줄어버리고 산악금만 올라가니 하지 말아라. 거꾸로 얘기하면 2009년 7월 1일 택시 최저임금법이 시행됐을 때처럼 시간을 줄여서 벗어나는 방법, 산악금을 막 올려서 벗어나는 방법, 이것을 법적으로 좀 보강하지 않으면 택시는 최저임금 아무리 올라가봤자 남의 얘기라는 거죠. 우리하고 직접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택시 기사의 기본급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보통은 하루 8시간. 그런데 3시간 반, 4시간 이렇게 다 줄여서 놓고 최저임금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루를 이 산악금을 12만 5천원 달라면은 몇 시간을 일해야 되는지 알아요? 12시간 일해야 돼. 치아로. 그러면 몸이 축 나갔죠. 무릎도 아프고 지금 안 아플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 내면 이제 잘못하면 회사에 빚지죠. 내가 5일 동안 아파서 있으면은 돈을 하나도 월급에서 못 받고 거꾸로 내가 회사에 빚을 지게 돼요. 내가 만약에 어디 아파서 일을 못 했다든가 뭔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5일 일을 못 해버리면은요 한 50만 원 빵 끊어잖아요. 그럼 월급 하나도 못 타요. 택시 기사의 소정 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한 달에 7, 80만 원밖에 보장받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소정 근로시간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하루에 11시간에서 15시간까지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소정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근로시간을 5시간 40분, 6시간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기본급을 주는, 즉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그 근로시간을 현실과 다르게 간주근로시간으로 약정하는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법 위반인데 사실은 법을 악용해서 탈법적으로 최저임금의 취지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이제 회피해 가는 것인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밤 9시
모두가 편히 쉴 시간. 이중원 씨는 거꾸로 이때 출근을 합니다. 그는 우체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류된 거를 각 해당 집중국으로 보내는 거. 여기 이제 성남 집중국으로 하는 거예요. 일은 힘들지만 월급은 고작 최저임금 정도. 힘은 안 드세요? 일하실 때? 뭐 들죠. 근데 좀 익숙해져서 뭐 할만합니다. 근데 그나마 지금은 일이 좀 말하자면 이제 한간철이라 좀 낫죠. 근데 막 명절 때라든가 채번기 이럴 때는 물량이 무지 많아. 지금은 막 3배, 4배 되니까. 근데 밤에 꼭 일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뭐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급여죠, 급여. 차이가 나요? 그쵸, 1.5 차이 나니까요. 근무하면 얼마고 밤 근무하면 얼마 정도 있어요? 낮에는 한 150에서 160 정도. 이번에 올라와서 그래요. 그리고 저희 야근은 이제 1.5 하니까 한 220 정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선택한 야간 근무. 밤낮이 바뀐 탓에 집에 와도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민운동을 하던 이중원 씨는 7년 전 우체국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교조에서 그 자녀 처음에 1.5 해서 135만 원. 2012년도에 135만 원 받았어요. 야간 월급이. 그럼 135만 원이면은 시급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4,580원. 4,580원. 네. 그런 다음에 조금씩 늘어난 건가요, 지금? 그렇죠. 최저 시급도 연차별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많이 싸웠죠. 그러니 이제 각종 수당이 또 생겨나서 그때 비하면 지금 많이 좋아졌죠. 예전에 비하면 최저임금은 꽤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현실이죠. 계부 실수령이 230. 실수령이 230. 네. 저희는 수령익으로 쭉 타지니까. 생활하는 게 실제적으로 좀 어떻다고 보세요? 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 둘인데 둘 다 휴학하고 지금 돈 번다고. 전부 다 물론 학자금 융자 등록금 마련하고 했고 생활이 안 되죠. 아내는 아침 일찍 출근을 합니다. 얼굴 보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도 월세에 생활비에 늘 빠듯합니다. 사교육이라곤 막내 아들에게 처음 시켜봤고요. 딸들도 힘겹습니다. 제가 방학 때만 알바를 할 수 있으니까 딱 2달 반 알바 방학 동안 꽉 채워서 하고 그걸로 한 학기 생활비 쓰고 또 벌어서 또 한 학기 쓰고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뭔가 생계로 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걸 아예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생활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한 만큼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답답한 현실, 때로 아이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주는구나. 아빠가 돈을 적게 벌어갖고 뭐 그런 건 불만 없니? 그런 거? 뭐지? 용돈 많이 안 주고 그런 거. 진수는? 없으면 거짓말이지. 없으면 거짓말이긴 하지만 뭐 방학에도 알바 안 하고 막 용돈 받아서 쓰는 애들 보면은 나도 좀 용돈. 나도 그러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지. 근데 그건 막 그래서 뭔가 아빠나 엄마한테 그래서 아빠가 엄마가 좀 더 약간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도 돈 많이 벌고 싶다. 구김없이 잘 자란 아이들. 자립심도 빨리 배웠고 아빠의 일터에 아르바이트를 갈 정도로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도 깊습니다. 자력갱생이야. 난 20살이어도 고3인데. 아빠가 와가지고
잠깐 같이 차 밀고 그냥 그랬었죠. 느낌 반응은 어땠어요? 느낌 봐요? 아 진짜 힘들구나. 아버지 만나서 아빠 만나니까 느끼는 거 없어서 어땠니? 아빠 만나니까? 아 작업장에서 아는 척해요 자꾸.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아니, 특별히 말은 없었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보통은 최저임금이고 또 아버지가 일하는 데는 보통 피할 것 같은데 왔잖아요. 그걸 보고 아 얘가 어떤 마음이 있구나 이제 생각을 했죠. 되게 기특했어요.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이 받는 최저 월급 157만 원으로는 생존, 그 이상의 의미를 기대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자유주의 경제 국가들이 노동빈곤과 양극화에 직면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회보장 체제나 이런 소득지원 정책으로 그게 보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나라일수록 법정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법이 저임금 노동자 처지를 개선하고 노동빈곤과 양극화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채용되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회복지 체제가 좀 더 공고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저임금,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빈곤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에 주목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수단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좀 전환의 계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7,530원. 어떤 이들에겐 그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임금입니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게 큰 문제인 거죠.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배우 조재현 씨, 연출가 이윤택, 김기덕 영화감독, 안희정 전 충남지사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배를 만지고 막 온몸을 만지는 거예요. 나한테 불을 피면서 지진다, 칼도 들이대면서. 자식을 거론하고 죽일 거다 감당할 수 없었겠죠. 피해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응징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했다.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를 누가 좋아하냐. 그럴 리가 없다 그 선생님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조사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 용기가 인정됐으면 좋겠어요. 꼭 진짜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From my